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서울의 중구, 성동구,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21대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경제정책, 그다음에 코로나19 경제 문제를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 중요한 상임이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드리고 또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 책임, 그리고 관용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신뢰받고 있느냐, 신용을 인정받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핵심은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가 불신받고 있는데 불신받고 있다고 말씀들 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싸워서 그럴까요? 저 또 일을 안 해서요? 저는 그게 아니라 약속을 안 지켜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되면 이런저런 약속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 국회의원 또는 정당, 대통령 후보가 본인이 했던 선거 당시에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때 저는 정치가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역시 정치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을 얘기할 때 좋은 선택, 나쁜 선택 이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둑을 예를 들면 바둑을 둘 때 어떤 한 수가 악수가 되는지 묘수가 되는지는 그 수를 놓을 때가 아니라 그 수를 놓고 난 이후에 다른 수와 연관돼서 결국은 그 수가 악수였구나, 그 수가 좋은 수였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지점에 저희가 직면하는데 그 선택마다 이것이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 아니라 그 선택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할 거냐, 그게 정치력이고 정치인이 그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저는 정치를 풀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사는 그런 관용적 사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문가가 도시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3T를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크놀로지, 탤런트, 그 다음에 마지막이 톨러런스를 얘기합니다.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특징을 보면 당연히 기술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기술을 하려면 탤런트, 이건 인재죠. 사람이 중요하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관용적 사회가 됐을 때 다른 문화,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가질 때 도리어 그 사회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도시를 예를 든 게 이제 뉴욕이나 또는 베를린 같은, 특히 최근에 이제 베를린의 발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은 배타적이기보단 포용하는, 그다음에 관용하는 사회로 갈 때 미래지향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화합이나 통합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까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 그리고 그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래서 제가 한 영화를 하나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정치인을, 미국 사람들은 로메이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영화가 패스파인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언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위험한 길을 갈 때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 저는 정치인들,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정하게 미래 또 불확실성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회적 양극화, 지난 1970년대 중후반부터
마가렛 대처나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소위 신자유주의가 계속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그 양극화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이 책임을 고스란히 묻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고 뭔가 협치하고 정쟁을 덜 하려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정치에서도 이 정쟁이 쉽게 사라지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정책에 돈도 많이 썼고 많은 정책도 냈지만 이 문제를 인구 정책으로 독립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인구 문제는 사회 정책의 어떤 그 결과물로서 인구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 문제, 취업 문제, 그다음에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맞물려지지 않는다면 저출산율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의 고령 사회를 우리가 대비할 수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저는 인구 문제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되고 경제 정책이든 사회 정책이든 인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쪽으로 이 정책을 대비해야 되는 게, 그리고 실제로 인구 정책은 지금 대비해도 효과는 빨라야 20년이 걸리기 때문에요. 우리로서는 지금에도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탄소 배출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그 양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있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빠르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이러한 새로운 분야, 즉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 또 이 비용에 대한 부담, 두려움, 이것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주저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그 경쟁력에서 그런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이 뒤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4년 후에 홍익표 의원이 스스로 약속을 지킨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만약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그 자기 가족과 동료들께서 당신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늘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부족함으로써 다 남겨둬야 될 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난 4년의 부족함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봐. 새로운 여행, 새로운 도전에 나서봐.